네, 2021년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모의 면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공공기관 지원자분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과 그 외부 면접위원회 역할을 맡은 공기업 단계의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정말 귀한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김현준 차장님께서 오늘 내부 면접관으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제 채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에 약 한 330명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채용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 34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또 채용해 준다고 하시니까 우리 지원자분들이 더 밝은 마음으로 오늘 이 모의 면접을 같이 시청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모의 면접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실전과도 같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의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 끝나고 나면 우리 참여하신 세 분 외에도 많은 공공기관 지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의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원자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면 우리 내부 면접위원이신 차장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시게 될 겁니다. 자, 1번 지원자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자 1번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 한 편의 영화를 만듭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잘했던 점과 못했던 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날 같은 업무나 일을 할 때 못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덕분에 저는 학창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큰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습관을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직에서도 큰 실수하지 않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한 2번 지원자 땡땡입니다. 저는 이번에 토목과 안전 관련 직무에 지원하였고, 저는 지난 4년간 어떤 시설물의 안전 진단과 현수교, 옹벽, 터널과 같은 특수 토목 시설들을 진단한 경험과 역량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LH와 함께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그런 사업에 동참하고 또 제 꿈을 실현시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직에 지원한 3번 지원자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 동안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닌 결과 3개월 끝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수강하였던 공정관리 과목에서 가상주택을 기반으로 하여서 공정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건축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공정관리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A+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 임한다면 LH에 지원하였을 때 제가 일하고 싶은 직무인 주거복지기획처에서 제가 소외된 계층의 청년들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LH가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 시각에서 보았을 때 LH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번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객의 입장에서 LH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주거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대주택이라는 단어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대주택에 관한 처음 가진 이미지는 부정적이었으나 친구가 대학 시절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행복주택, 청년 전세 임대 등의 용어를 접하면서 더욱더 이미지가 좋게 변했고요. 현재 저는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번 지원자분 말씀해 주세요. 저 역시 LH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주거 생활에 있어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LH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사업들은 국민들에게 또 많은 힘이 되고 있고, 특히 신혼이나 어떤 청년과 같이 이렇게 어떤 주거에 필요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계층에게 있어서 아주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번 지원자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역시 LH는 국민들이 주거 안정을 가장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복주택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도시 조성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자취방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접했던 LH 전세 제도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청년계층 등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냥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과 그 신혼부부가 필요한 그 역세권이라던가 그 근처에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지원자 전부 다 이제 그 주거 안정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가 그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입사원이 된다면 이 사업에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본인이 그 사업에 배치된다면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이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2번, 3번, 1번 순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3기 신도시 사업에 먼저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교통 환경이나 집안의 정리 사업을 먼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시설물 짓기 전에 우선 기초가 튼튼해야 그런 기반 시설들이 잘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신도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고,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중 가장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한번 참여해서 신도시가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교통 환경을 한번 구성해 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번 지원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약 3기 신도시 사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제가 건축직으로 지원한 만큼 거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공정관리 진도 능력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이나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 일정한 주어진 공기 안에 최소 비용을 소비해서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번 지원자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3기 신도시 사업에 배치가 된다면 행정직 직원으로서 고객들과 소통에 앞서겠습니다. 행정직은 주거 판매와 주거 복지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판매라든지 그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조금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그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 1번, 2번 순으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3번 지원자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면서 처음에는 새로 생긴 카페였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프랜차이저점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본사 방침을 따르는 것에 그냥 그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제가 조금씩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접근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을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좀 더 경험이 많은 매니저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그런 식으로 원래 그 손님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좀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점은 옛날에 제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력서를 내려 발품을 돌아다닐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고 나서는 그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새로운 백패커스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번 지원자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한 식품 제조 기업에서 3년간 근무를 하면서 조직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연수 때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팀워크를 발휘하여 그 경진 대회에서 본선을 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에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10명이 되는 조직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갈등의 원인은 업무 방식의 차이였고, 저는 1등을 위해서 팀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자고만 주장을 했었고, 한 조직원은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탈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때 제가 그 조직원에게 대화를 요청을 했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조직원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저의 장점은 경청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덕분에 저희는 본선까지 진출을 할 수 있었고 이때 팀워크가 발생을 해서 시너지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1등을 해야 한다는 목표만 바라보고 그 조직원의 그 사소한 갈등, 감정까지 이해해주지 못했던 점이 저의 단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번 지원자분 말씀해 주세요. 제 장점은 업무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설물 안전 진단 업무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시설물의 안전이나 어떤 구조물의 거동 상태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빅데이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으나 이제 관련 협력업체들과 이제 전문가들,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협력을 구해서 이렇게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능력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적응력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제 단점은 아무래도 제가 좀 의견 개진이 많다 보니까 좀 의견 충돌이 잦다는 게 제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입이었을 때도 어떤 업무 방식이 있는데 제가 더 개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생활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과 그 고유 업무나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해서 그것들을 존중하고 조금씩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제 선배들로부터 배우면서 그런 점들을 조금씩 고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공동 질문을 마치고 개별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원자분
하겠습니다. 1번 지원자분은 자소서에 정보의 매칭을 활용하기 위해 대상자의 상황을 먼저 듣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절차를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그 소통의 질은 높아질 수 있으나 많은 민원을 대응하는 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시 경험은 제가 한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민원이 적게는 20건에서 많게는 40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안내를 해야 하는 업무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업무의 비효율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 신청을 알려줘야 한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저는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 매뉴얼을 다른 인턴 사원들과도 공유를 해서 업무의 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2번 지원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좀 많다고 적으셨던데, 저희 공사에서도 최근 안전관련 업무가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이제 토목이나 건축 그 분야에서는 해용에서도 안전 관련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안전 업무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자의 역할에서 봤을 때 저는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안전수칙이나 어떤 현장에 있어서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에 인식이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안전한 작업 수칙을 알고 있어야 그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번 지원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어봤는데 되게 강렬하고 알기 쉽게 적으셔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 중에 공정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본인 자기소개에서도 공정관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공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공기 안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어진 공기 안에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면 간접비라던가 직접비라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초과해야 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공사비도 증가하고 필요한 인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어진 공기 안에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어진 공기 안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함과 동시에 최소 비용, 즉 MCX 기법을 이용해서 최소 비용을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공정관리 개념상 공정관리가 이제 그 최소 비용으로 그 공기를 단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네. 세부적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측면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 어느 것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작업 분류 체계를 정하거나 아니면 소요 자원을 할당한다고 했을 때 그 인력에 맞는 그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만약에 좀 긴급 사태에서 갑작스럽게 일의 순서를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기고, 그 상황에서 공기가 좀 연장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공기가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 최선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공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LH가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 좋고 저렴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큰 금액의 국가 예산이라든지 국민 세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주거 안정을 하면서 또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 또한 국민의 부담일 수가 있어서 다른 대체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고 지금 알고 있든 아니면 지금 생각이 나는 거든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번, 2번, 1번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원자분. 네, 아무래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거 안정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보고 긴 연장선으로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처음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국민들이 복지를 먼저 실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조금 더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던가 이러한 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재료비라던가 노무비 같은 이런 인력비를 줄여서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번 지원자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주택 공급에 있어서 가장 많이 또 차지하는 부분이 저는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국유지 중에서 이제 이렇게 빈 땅이라든지 어떤 도시의 한가운데 있다든지 그런 빈 국유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이제 공사에서도 그런 국유지를 활용해서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국유지를 관리하는 공사들과 협력을 해서 어떤 빈 국유지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만약에 그런 곳에 이제 임대주택이나 그런 것들을 건립한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번 지원자분. 네,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기사 중에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죄송합니다. 제공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처럼 노후된 시설을 노후된 시설을 이용하여 리모델링을 한다면 따로 건설비가 들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적으셨는데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사 내부적으로도 소통을 많이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신입 직원으로서 첫 발령 받았을 때 자기 보통 직상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직근 상급자하고 연차가 꽤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적게는 2, 3년, 많게는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데 한 10년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고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방법이라든지 자세가 있으면 어떤 것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1번 지원자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하고자비와 웃음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하고자비는 제가 무엇이든 하고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흔히들 신입사원이라 함은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 활발함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먼저 하고자 나서서 상사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직이라 함은 고객과의 접점,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각종 협력업체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굳이 대면하지 않더라도 전화기 너머로도 저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항상 웃으면서 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지원자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10년 이상 이렇게 연차가 차이 나는 선배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면 우선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물어보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업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대화할 기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번 지원자분. 네, 아무래도 상사분이시나 연차가 많으신 분이 신입 직원을 바라볼 때 바라는 것은 뛰어난 지식이나 이런 뛰어난 역량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사분께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이미지라거나 이런 바른 이미지를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혜자인 할머니랑도 되게 아직까지도 친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에 그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그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친근감을 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좀 나이가 차이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때도 좀 더 공통 관심사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소통을 한다면 더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또 하나 중요시하는 게 공정인데요. 공정은 이제 형평이나 청렴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공정이나 청렴, 형평에 있어서 본인이 입사한다면 일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의 포부를 담아서 간단하게 30초 내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지원자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입사를 하고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 3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제가 가진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 공정성을 가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때에 저와 관계된 협력사,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일단은 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다 듣고 저희 쪽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하여 최종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번 지원자분. 제가 발주처 입장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그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어떤 부정이나 향락 제공과 같은 청탁이나 그런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일체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보니 아무래도 아직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런 것들과는 일체 타협하지 않는 청렴한 자세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 지원자분. 네, 공정과 형평을 위해서라면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런 이익을 주지 않았을 때는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관된 태도로 이 직무에 임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 차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토지주택공사의 중요한 질문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아마 답변을 잘하셨는데 방금 이제 얘기했던 부분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번 지원자께서는 아까 이제 답변했던 본인의 어떠한 장점과 단점에서 장점은 이제 말 그대로 조직원이 이탈했을 때 경청도 잘해주고 팀워크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단점은 너무 목표지향적이다 보니까 팀원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갈등을 잘 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는 다소 조금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의 강점은 목표 지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팀원 처음에 팀을 조직했을 때 제가 아무래도 그 팀원들보다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 목표 지향적인 면이 있었고요. 저희 본래의 성격은 앞선 면접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강점은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점을 과정 중에 발견을 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화를 제안했고 소통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번 지원자에게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의견 충돌이 조금 잦을 때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단점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것만큼은 내가 선배들이나 기존에 있는 상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어떤 그런 상황과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네, 터널 청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터널 청소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제시했던 방법은 이 터널 청소 차량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진행하자는 것이었고 이제 선배들께서 제안했던 것은 이제 호스를 끌어와서 그냥 이렇게 호스로 청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비교해봤을 때 이제 인력 투입과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 달랐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선배님들 말씀이 맞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제 생각이 맞다고 해서 조금 고집스럽게 이렇게 말했던 점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틀렸다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아직 배울 점이 많다는 것들을 느꼈고 앞으로 그런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본인이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난 이후에 그러한 업무를 좀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더 신경 썼거나 아니면 그 틀린 상황에서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행동을 취했었어요?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이제 다 결정이 되고 제가 틀렸다는 거 안 다음에 이제 그 선배님께 이제 조용히 제가 한번 찾아가서 제가 그런 점이 있어서 죄송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한번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고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지 한번 물어볼 때마다 이제 그런 어떤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직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 지원자에게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자의 장점은 이제 끊임없이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면서 그 조직 내 어떤 효율을 추구한다라고 아까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한 개선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제 본인의 어떤 개선안에 대해서 반대했거나 혹은 본인의 그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주변 팀원들을 어떻게 설득했고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을 때 제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거기에서 수행하는 방식을 제가 바꿨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매니저님께서는 아무래도 본사 직원이시다 보니까 조금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처음에 좀 거부 반응을 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랑 먼저 소통을 하고 직원들끼리 한번 우리끼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고 이렇게 여러 방법을 시도를 하면서 그 매니저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그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니 매니저님께서 그럼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정도 그 방법을 시도를 해봤더니 손님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느끼셨고 그 결과 매니저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보자 이렇게 한 결과 본사 직원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감사를 오시는데 이렇게 정리가 잘 된 프랜차이즈업은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만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 면접 방식이 저희 공사 면접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잘 됐다라는 평보다는 간단하게 그 LH 그 채용 면접의 방식 설명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면접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기준으로 LH 면접 방식은, 다들, 그러니까 면접관이 4명이고, 응시자가 1명, 이런 상태에서 1인당 한 20분 정도 면접을 하고요. 20분 중에 한 10분 정도는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공 문제 질문을 하고요. 한 10분 정도는 오늘과 같은 인성 관련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는 약 1인당 한 4가지에서 5개 정도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인성 질문은 맞춤형으로 자소서나 개인의 인성검사 결과지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소서에서 약간 과장이 있었는지 본인이 태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방식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2.5 단계에서는 온라인 면접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한 1단계 이하에서는 대면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1년 채용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채용이 이제 공고가 되면 관련해서 또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추가 안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피드백을 드리면 전반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보통 면접관들은 자기가 이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받기를 원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점, 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2가지식으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는 방식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 본인 생각하고 말하고 약간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은 되게 만연체로 이렇게 막 사례를 막 들어가면서 시간을 끄는 인상을 좀 받았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 질문 중에 LH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런 질문의 취지는 우리 공사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 LH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이제 많이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셨으면 본인만의 신념보다는 본인만의 약간의 직업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LH 입사하면 뭘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LH 이런 큰 장점을 보고 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접 준비하실 때 그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방식하고는 다르게 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히스토리나 본인만의 직업관으로 이렇게 좀 차별화된 답변을 준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좀 드리면 이제 1번 이제 지원자분의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돌려 말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면접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답변하는 그런 게 좋거든요. 그게 나쁘진 않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처음에 2가지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방식은 되게 좋은데 답을 안 내놓고 먼저 설명을 하고 답을 뒤에서 이렇게 나중에 지나가면서 말을 하는 건 되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고요. 2번째 지원자분은
아주 두 가지 쪽으로는 되게 좋아요. 좋은데 뒤에 설명이 별로 없어요. 예, 1번 지원자분하고 2번 지원자분하고 딱 합쳤으면 딱 좋았을 건데 이렇게 답은 딱 좋은데 그 뒤에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약간 연구상미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장점 단점 이야기하실 때 뭐 이제 본인 의사개진이 많아서 의견 충돌이 좀 생기는 게 단점이다라고 했는데 단점은 의견 충돌이 생겨서 하는 게 단점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의사를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이제 의견을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토목 분야는 안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설물 뭐 이제 무너지거나 이러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서 안전 관련 업무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사고 사례, 예방 수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숙지를 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하는 게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는 되게 간결하게 답변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원자분은 자기소개서는 아주 그 논리적 흐름에 따라 간결하게 잘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자소서 기반으로 이제 많이 궁금증이 많이 유발될 걸로 보이고 저도 좀 그랬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하고는 다르게 자소서 베이스로 뭐 질문도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공정관리만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공정관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저희 이제 작년 지원자들 좀 보면 공정관리를 뭐 어디 뭐 이제 공모라든지 어디 경진대에서 상 조금 타시는 분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물론 건축에서 공정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맡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았던 뭐 이제 그 인상은 좀 그렇게 이 정도고요. 혹시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리 공사 채용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면접이든 뭐든 간단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혹시 올해 그 안전으로 채용한다면 산업안전 직무인지 건설안전 직무인지 조금 궁금한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안전 직무를 토목이나 건축 직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 직무로 채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토목이나 건축 직무 채용을 할 때 안전 관련 기준이 조금 상향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면접을 볼 때 전공 관련에 대해서 10분 정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직에 지원할 예정인데 행정직은 전공에서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은 이제 그 일반 행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이나 회계, 부동산 같은 그 약간 전문 분야의 행정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질문이 틀린데 일반 행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경영, 사무, 기획 그쪽 파트에서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이제 행정이 하는 업무가 일반적인 총무인사처럼 경영 지원 업무가 하나 있고, 그리고 공사에서 아까 신도시 사업 중에 땅을 매입하는 보상 업무, 그 다음에 땅이나 주택을 공급하는 판매 업무, 그리고 이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복지 업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일반인들이 이제 그 대중에게 공개된 수준의 지식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사 홈페이지나 보도 자료, 홍보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은 되게 답변하기 어렵게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근데 답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필기시험 합격하면 면접 볼 때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많이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면접 피드백으로 주신 내용이 공정관리에 대해서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공정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 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도 많고 지식도 많아서 강조를 했던 건데, 그러면 이 외에 나중에 다른 내용을 첨가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시공 기획 능력이라던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다른 걸 말씀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저희가 평가하는 측면이 그 업무 지식, 아까 전공에 관한 지식 말고 일반 인성적인 태도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이렇게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 이게 좀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조직 생활에서 이렇게 좀 소통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그 짧은 면접 기간에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쓴다는 거는 약간 좋은 인상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설명할 때 강하게 임팩트를 준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에서 동일 항목을 끌고 와서 다시 답변하는 거는 별로 이제 좋은 측면은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직무를 지원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 건축 분야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설계도 있고 공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그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만약에 뽑혔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 발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지원 그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규직만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조직이고요. 연간 이제 사업비만 해도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소모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어떤 누구한테 이렇게 직무를 주고 어느 자리가 비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매년 한 300명 가까이 퇴직을 하고 매년 300명 가까이 이제 채용 입사를 하는 그런 30년 정도 근무 기간을 갖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건데요. 직무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업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주택죠. 분양하는 공공주택, 그다음에 임대하는 공공주택, 그런 업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농촌형 주택, 도시재생 관련 주택, 일반 아파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업무를 이제 업무 배치를 할 때 신입 직원을 어느 자리에 염두에 두고 배치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이제 기존 직원을 배치하고 나서 비어있는 자리 위주로 처음에 배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2, 3년 정도 근무하고 나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을 판단한 다음에 또 적정한 자리로 배치를 해서 이제 뭔가 특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한 일반적인 그 부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작년에는 이제 상반기 채용을 안 했거든요. 정규직 채용을 안 했는데 이제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 이제 연간 계획 공고가 나갈 거예요. 공고가 나갈 거니까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인턴 제도가 많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 있어요. 특히 이제 공사는 매년 인턴이 500명에서 60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 인턴 경험을 통해서 LH를 이해하고 LH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자들이
상당히 면접에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어떤 정규직처럼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LH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옆에서 몇 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 상반기 인턴 모집할 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인턴이 아니더라도 저희 이제 올해 채용 상담 센터 같은 거를 또 개소를 할 거예요. 개소를 해서 공사 홍보도 하고 채용 관련돼서 컨설팅도 많이 할 거니까 저희가 3월 늦으면 5월 중에 개소를 하면 거기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몇 가지 또 피드백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방금 차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사실은 이번 2021년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지주택공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세 분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몇 가지 내용들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면접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1번 지원자, 2번 지원자, 3번 지원자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차장님께서 워낙 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1번 지원자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수습을 잘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차장님께서 주는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해요. 근데 반응은 굉장히 빠른데 마무리가 계속 안 되다 버리니까 아까 차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구체성이 좀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주셨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은 1초, 2초 정도 여유를 두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든 빨리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면서 생각하려고 하시다 버리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 답변은 길어지는데 핵심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면접에 참여하셨을 때 내가 너무 급하게 답변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더욱더 한 2초 정도 여유를 두고 답변하시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개별 질문에서 경청과 팀워크가 강점인데 갈등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지 못하는 게 단점이다. 이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하질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앞부분에서 본인이 좀 긴장을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확실하게 끊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좋게 넘기려고 하시다 버리니까 결국 평가자가 원했던 답변들을 담아내지 못하셨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측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게 우리 지원자는 지금 이력사항으로 보니까 아까 하고잡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원자가 C그룹에 재직했었나라는 걸 봤는데 역시나 이력서에 지금 C그룹 재직 이력이 있더라고요. 해당 그룹사에서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인데 LH에 대한 어떤 조직위의 능력을 좀 더 강조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3기 신도시라든지 LH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장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사실은 더 많은 로열티를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이력 자체가 지금 사실은 직무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다소 의아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고도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행정직이라고 하더라도 1기, 2기 신도시의 특징과 다르게 3기 신도시의 어떤 지역적인 측면이나 어떤 주거민의 어떤 특징, 근데 법률적인 특징 등을 감안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범용적으로 3기 신도시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버리니까 과연 우리 지원자가 입사 후에 LH에서 명확하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시면 저는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원자께서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야, 이렇게 거침없이 공사에서 답변을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좀 뭐랄까 부러워하면서도 약간 걱정스러운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면접에서는 대부분의 지원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관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더 두려워하거든요. 하지만 평가자는 틀렸다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을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측면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 물론 이제 개개인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본인이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좀 표현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었던 어떤 부정적 결과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본인이 명확하게 틀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노력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주관이 명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받아들이고 그걸 개선하고 있겠구나. 약간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걸 답변을 듣고 이건 오히려 장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수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개인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던 것이고, 모든 지원자분들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꼭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원자께서 자기소개 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범용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지만 개인의 어떤 철학이 좀 많이 더 담겨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마찬가지로 조직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가치 실현입니다, 이거인 건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상기 신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직무의 특징만 감안하셔가지고 얘기하셨지, 상기 신도시의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나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걸 아직 종합적으로 고려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면접 시즌이 아니다 버리니까 정교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덜 들어간 걸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서 답변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원자께서 뭐 아까 이제 공정, 그 다음에 이제 청렴, 그다음 형평,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들을 우리 저기 내부 면접관이신 차장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답변을 하시는 건 좋아요. 타협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직무 상황을 고려한 건 좋은데,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어떤 명확한 기준과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만 해버리면 들을 때는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이제 좀 더 보완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원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3번 지원자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 그 전반적으로 오늘 면접이 좀 진행되면서 이건 약간 사이드 얘기일 수 있는데, 1번 지원자는 아이 컨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한테 대부분은 이제 우리 내부 면접관님을 많이 응시하면서 면접을 보셨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면접이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면접관들의 시선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한데, 3번 지원자께서는 그냥 뭐랄까 그 내부 면접위원님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어필했던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아까 이제 차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개선하시겠지만, 그 공정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 내가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LH가 지금 어떠한 경영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정관리 쪽이 좀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면 그나마 덜 조금 본인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모습들이 좋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하고 싶습니다가 있고, LH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선하는 의지, 열정적인 거 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반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께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설득을 잘 하셨는데, 사실 이런 갈등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이런 좀 설득의 과정에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을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좀 뭐랄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신 건 좋은데, 일단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줬다면 이제 본인의 강점이 더 강점화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뭐 뒤에 이제 그 소통이라든지 10년 차이가 나는, 이게 이제 LH뿐만 아니라 보통 공공기관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많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들과 신입사원들 간의 어떤 세대 차이, 소통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 분과 다르게 유일하게 본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봉사활동을 하실 때 거기 있는 10년차 넘는 할머니들 어떤 수혜자들 대상으로 본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연락하는 사이가 됐다. 그래서 난 잘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사례로 말씀을 주셔서 더 신빙성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세 분이 지금 다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 개인적인 관계와 업무를 수행할 때 소통은 좀 다르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도 좀 구분하셔서 어필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그냥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세 분은 사실 면접을 엄청 잘 보셨어요. 아마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너무 면접을 잘 보시게 되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잘 봐야 면접 가는 건가 이렇게 걱정을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개선을 하면 더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뭐 세 분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키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차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필요하신 부분이나 좀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 세 분한테 좀 조언을 좀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 면접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도 실제로 이제 내부 면접관으로 들어가 본 적도 있고 보면 이제 외부 면접관은 이제 외부 시각에서 공정성 시각에서 그 사람의 인성과 자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내부 면접관은 이제 공사에서 10년 많게는 뭐 25년 가까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태도를 많이 봐요. 직장에서 이 사람이 나랑 같이 근무할 만한 사람인지 태도를 많이 보고 그 태도에는 LH공사에 대한 관심도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지를 봐요. 그 판단에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냥 여러 사람들을 하루에 많게는 20명 정도 면접을 보면 그 사이에 그냥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거울을 보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본인 스스로 피드백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영상을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유지가 되어 있는지 좀 지식이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모의 면접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 이제 김현준 차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세 분에게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과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신 우리 김현준 차장님에게 큰 박수를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을 시청하시면서 보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